지금 가장 뜨거운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입니다. 어제 오늘 합쳐서 9시간에 걸친 피고인 신문까지 마쳤는데요.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네.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그렇죠. 증언들을 쏟아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네, 공판이 시작되고 나서 118일 만에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입을 연 겁니다. 9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실제로 볼 수는 없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경직된 듯한 모습도 보였고 긴장했는지 발언을 하면서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이 했다는 실제 발언을 음성 대역을 써서 다시 한번 재연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저희 회장님께 자주 야단 맞고 독한 훈련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야단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었고 당시엔 너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던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자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당황했다. 자, 박상윤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인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었다는 걸 좀 항변하는 것처럼 들리던데요. 여자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여자한테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본인 어머니, 네. 예, 홍련 여사님. 그 다음에 예전에 결혼했던, 그 전 부인. 두 사람, 이분들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들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당황이 아니라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머릿속이 아마 백지 상태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만큼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가 위압적으로 느꼈고 본인은 강요를 받았다라는 거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한테 부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러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과연 이러한 얘기를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를 받을 때 검사한테 했는지, 그럼 검사한테 했으면은 이 조서에 이게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아니면은 안 했다가 이번 법정에 피고인 신문하면서 본인이 얘기한 건지. 예,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변호사의 어떤 변호사와 피고인 간의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네. 삼성과 재벌 2세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위압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자, 이현수 기자. 평소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좀 알려졌습니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에는 명랑하고 쾌활하다, 매사에 적극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상 공개적인 행보를 제대로 보게 된 건 국정농단 청문회였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도 매사에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조용한 성격이긴 하지만 친구들의 경조사를 매우 꼼꼼히 챙기는 친구였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재벌가에서 자라면서 이제 몸에 체득된 거라거나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성격은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은 병상에 있는 부친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효심이 깊다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었죠. 당시에 부친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를 두고 가족사를 언급하면서 동정심 유발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메르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 아직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 예기치 않은 격리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불안,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부회장 본인이 뇌물을 준 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하는 모습인데요. 자, 강병 기자, 오늘 또 인상적인 또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유라, 최순실 씨 존재를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예,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이런 독대 과정을 설명하는 대해서 이제 그런 증언이 나왔던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일단 승마 지원을 해달라, 좀 해라라고 질책을 하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에 이 말이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그런 말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마에 관한 지원이 뭐 어떤 뇌물죄에 해당되는 그런 혐의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어필을 했던 거죠. 또 한편에 좀 이제 야구를 좀 예시를 들면서 본인이 어떤 실무적인 그런 지원 그리고 실무적인 결정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도 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야구인데 삼성 라이온즈 류중일 감독이 교체되는 것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아,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기업이잖아요. 삼성그룹 자체가. 근데 삼성 라이온즈의 그 감독이 교체되는 것도 뉴스 보고 알았고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문화가 철저히 권한을 이양해 놓기 때문에 나까지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어떤 지원 그리고 어떤 실무적인 결정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본인은 뇌물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부회장 법정에서 독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메모지를 보고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재판에서 역시 했던 증언인데요.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 전 대통령이 메모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써줬는지 전달하는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박성인 변호사님. 저 말을 들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군가가 적어준 걸 읽는 듯 했다라는 건데, 저 말 곱씹어서 저희가 이 사건 따져보면은 결국 저 메모지 누가 작성했느냐 보면 최순실 씨가 뒤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네, 증언을 지금 거부하고 아마 있습니다. 다음에도 증언을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메모지 작성 항상 박 대통령 수석 비서관회의 할 때도 어떻게 메모지 보면서 네. 했거든요. 이 메모지를 본인이 썼느냐, 아니면은 중요한 말은 본인이 썼느냐, 아니면은 비서실장이든 아니면은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든 써줬느냐. 그런데 이거는 밝힐 수가 없고 또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그 참모들이 전부 다 안 써줬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주장하고 오늘 또 삼성 임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최순실, 정유라 씨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특검에서 증언했던 내용들하고 좀 온도차가 있는 내용으로 좀 진술을 번복하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이 증언하고 신문하기 전에 다 얘기를 합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번에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뭐였습니까? 조윤선 전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 재판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의 임원이었다. 나는 삼성전자 일은 아는데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일. 나는 이건 모른다. 이거는 실장이 알아서 한다. 또 이 최 실장도 그랬습니다. 모든 미래전략실의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 그래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다라고 입증할 증거가 희박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치데스크 장시호 씨, 특검의 특급 도우미 장시호 씨의 최근 그냥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국정농단 사건 법정 진행 상황까지 속속 짚어봤는데요.